나는 앵무새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 가까이 나는 침착하고 조용한 기분으로 지냈습니다. 걱정 따위는 그만두기로 하고 다만 혼자라는 것 이외에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아쉬운 것들이 생겼습니다. 나는 맨손으로 온갖 것을 만들었고 손재주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제일 기뻤던 것은 담배 파이프를 만들 수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느 그릇과 마찬가지로 그저 흙으로 빨갛게 구웠을 따름인데 연기도 잘 통하고 단단했으므로 담배를 즐기는다는 여간 기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구니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모양은 신통치 않았으나 무엇을 담아두고 옮기고 하는데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이를테면 염소를 잡았을 때 곧 나무에 메어 달아서 가죽을 벗기고 속을 꺼낸 다음 살을 베어 바구니에 집어넣어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바다 거북을 발견했을 때도 알과 고기를 바구니에 넣어 가져오곤 했으며 볼이나 벼를 말린 뒤에 털어서 큰 바구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무렵 화약이 퍽 줄어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충 방법이 없으므로 그것이 다 없어진 다음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약이 없어지면 염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잡아와 기르던 염소는 그 후에 나이가 들어 죽어버렸습니다. 벌써 11년이나 지났으니 화약이 없어지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새끼 염소를 산채로 잡을 궁리를 했습니다. 특히 새끼를 가진 암염소를 잡았으면 했습니다. 나는 함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염소가 자주 풀 먹으러 오는 곳을 골라 큼직한 구덩이를 몇 개 파고 그 속에 보리와 쌀을 넣어두었습니다. 발자국으로 보아 염소가 와서 먹고 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발을 엮어 추를 달아 새 구덩이 위에 얹어두고 이튿날 아침에 가보았더니 발은 열려있고 먹이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 함정을 연구해 만들어 놓고 다음날 아침에 가보았습니다. 한 구덩이에는 크고 늙은 순염소가 한 마리, 다른 구덩이에는 순놈 한 마리와 암놈 두 마리, 모두 3마리의 새끼 염소가 들어있었습니다. 늙은 염소는 몹시 설쳐서 함정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죽여서는 아무것도 안 되므로 할 수 없이 그냥 놓아주었더니 미친 듯이 달아났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은 염소는 배가 고프면 온순해지는 것이었습니다. 3, 4일 굶겼다가 조금씩 물을 주고 차차 먹을 것을 주었더라면 잘 키울 수도 있었습니다. 새끼 염소는 끈으로 한 대 묶어가지고 애를 먹으며 집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놈들은 좀처럼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차 먹이에 이끌려 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풀밭 사이로 냇물이 흐르고 한쪽으로는 숲이 있는 데를 골라 목장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크게 하면 붙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우선 길이 150야드, 폭 100야드 가량으로 울타리를 쳤습니다. 염소의 수가 늘어나면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생나무 울타리를 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새끼 염소는 되도록 내 곁에다 두고 풀을 뜯어먹게 했습니다. 점점 나를 따르게 된 새끼 염소들은 내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계획은 잘 들어맞았습니다.
1년쯤 지나니까 내 염소는 새끼를 합해서 13마리로 늘어났습니다. 2년이 지나자 먹기 위해서 몇 마리 잡았는데도 43마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목장은 5이 되고 목장과 목장 사이에 출입구도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염소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젖도 짜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1갤런, 2갤런 마음대로 짤 수 있어서 여간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배우지 않고도 먹이를 발견하고 먹는 방법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버터와 치즈도 만들 줄 알게 되어 계속 만들어 먹었습니다. 하느님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굶어 죽을 것 같았던 외딴 섬에서 하느님은 얼마나 훌륭한 식탁을 나를 위해 만들어 주셨던 것인가요? 나와 내 가족이 식탁에 앉아있는 광경을 본다면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이라도 미소를 머금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나는 섬의 임금이고 종들은 모두 내 뜻대로 되었습니다. 반역할 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혼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앵무새 폴만이 나한테 말을 걸어도 괜찮게 되어 있어서 임금님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습니다. 걔는 나이가 들어 완전히 멍청해져 버려 식사 때는 언제나 내 오른쪽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각기 내 좌우에 앉아서 가끔 특별히 베풀어주는 먹이를 먹었습니다. 이 고양이들은 배에서 데려온 놈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놈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중 한 마리가 야생 고양이의 새끼를 낳아 그때까지 기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제 몇 마리는 숲으로 들어가 야생 고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가끔 피해를 입었습니다. 놈들은 집 안에 들어와서는 온통 뒤지고 엎질러 놓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 몇 마리를 쏘아 죽였더니 나머지는 집 가까이 덤비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두고 온 배를 어떻게든지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올라가 해안지형과 바다를 바라보던 그 언덕에라도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이 생각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어느 날 나는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의 내 모습이란 참으로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나는 몇 걸음이나 발걸음을 멈추고 내 아래 위를 훑어보고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 꼴로 영국에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기겁을 하고 놀라든가 배를 움켜잡고 웃으며 자빠졌을 것입니다. 괴상한 모양의 큼직한 염소 가죽 모자, 그 뒤쪽은 축 늘어져 햇빛과 빗방울을 막게 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염소 가죽으로 만든 덧저고리는 거의 무릎 가까이까지 내려왔습니다. 밑에 입은 반바지도 염소 가죽이었는데 이것은 나이든 순놈 가죽으로 만들어서 긴 털이 덥수룩했습니다. 양말도 구두도 없었고 그 대신 반장화를 만들어 한쪽에서 끈으로 얽어매게 된 것을 신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괴상한 꼴이었습니다. 나는 또 말린 양가죽으로 만든 폭넓은 허리띠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쇠장식이 없어서 가죽끈으로 매고 있었습니다. 이 허리띠에 칼 대신 작은 톱과 도끼를 달아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는 어깨띠를 걸고 그 끄트머리에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작은 봉지를 들이웠는데 한쪽에는 화약을, 다른 한쪽에는 탄환을 넣었습니다. 그 밖에 바구니와 총을 메고
큰 염소가죽 우산을 들었는데 이것은 총 다음으로 나한테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내 얼굴은 까맣게 타있지는 않았습니다. 수염은 어떤 때는 4분의 1 야드가량이나 길렀으나 가위도 면도기도 있었으므로 짧게 깎아 북아프리카의 터키 사람이 하고 있는 것처럼 입술 위에만 남겨놓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그만두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꼴을 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선 해안을 따라 배를 대었던 데로 가서 거기에서 샛길로 언덕에 올랐습니다.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고 놀란 것은 처음 내가 배를 타고 갔을 때와는 딴판으로 바다가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메어두었던 배를 타고 돌아올까도 생각했으나 지난번에 하도 혼이 나서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배를 메어둔 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해안 모래사장에 사람 발자국 하나가 또렷하게 나 있어서 나는 자빠질 듯이 크게 놀랐습니다. 벼락에라도 맞은 것 같이 또는 유령이라도 본 것 같이 나는 말뚝처럼 우뚝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아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주위를 살펴보아도 이상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덕배기에 올라가 먼 곳을 바라보고 해안을 걸어 돌아다녀 보기도 했으나 다른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착각이었던가 하고 다시 그 자리로 가보았으나 발가락도 뒤꿈치도 또렷한 발자국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거기에 발자국이 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나는 공중을 날듯 해안의 집으로 뛰었습니다. 나무를 자른 구루터기가 사람으로도 보였습니다. 주위의 모든 물건이 이상하고 무섭게 보여지고 터무니없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가까스로 성까지 돌아와 쫓기듯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는 내 집을 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사다리로 울타리를 뛰어넘었는지 바위산 입구로 들어왔는지 이튿날 아침이 되어도 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무서워질 뿐이었습니다. 마귀의 짓이 아닌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거기에 사람이 왔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마귀가 타고 온 배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요? 게다가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한 짓이라면 좀 지혜가 모자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발자국 하나를 남기기보다는 훨씬 더 나를 겁나게 할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내 눈에 띌지 어떨지는 모르는 집 있는 데와는 반대 방향 해안에 그것도 파도에 금방 쓸려 없어질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다니.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의 영리함에 비긴다면 너무나 동떨어진 짓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자 마귀 따위의 짓이 아니라 훨씬 위험한 것, 즉 바다 저쪽 육지에서 들어온 야만인의 발자국이 틀림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마 토인들은 통나무 배로 바다에 나왔다가 모진 바람에 휩쓸려 이 섬에 왔으나 사람도 살지 않은 이런 섬에 있기 싫어서 다시 바다로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닐까요? 그렇더라도 토인이 왔을 때 그 근방에 있지 않았다는 것, 또 내 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줄 알았더라면
토인들은 틀림없이 더 깊숙이까지 찾으러 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배는 발견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토인들은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몰려올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밭을 휩쓸고 염소 같은 것을 다 잡아가 버린다면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상으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때까지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모처럼 얻은 희망조차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느님은 나한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으나 그것을 지켜주실 능력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나는 해마다 다음 추수 때까지 먹을 만큼의 곡식밖에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서 식량이 모자라게 될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후회되었습니다. 확실히 잘못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빵이 없어서 굶어 죽는 변이 생기지 않도록 언제나 2, 3년간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해 두어야 했습니다. 사람의 기분이란 주위에서 생기는 일에 따라서 얼마나 여러 가지로 변하는 것일까요?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이면 금방 싫어지고 내일이면 달아나게 될 것을 오늘은 어떻게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지며 오늘은 기어이 가지고 싶으면서도 내일이면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내 경우가 꼭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만 혼자 외로이 외딴 섬에 갇혀있던 나의 단 한 가지 희망은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누구든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간이 이 섬에 왔을 것 같다는 생각만 해도 땅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발자국을 발견했을 때의 놀람이 차차 엷어지고 조금씩 침착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활이란 언제 어떤 일이 생겨 흐트러지고 위협받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자비심 많으신 하느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거듭한 끝에 얻은 결론은 하느님께 기도하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괴로울 때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성경 구절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느님께 기도하려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문득 그 발자국은 환상이 아닐까, 혹은 내가 배에서 내렸을 때의 발자국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를 걸었는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귀신 얘기를 해놓고 스스로 겁내고 있는 바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하고 기운을 냈습니다. 조금 용기가 나서 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식량이라고는 보리와 빵과 물이 조금 있을 뿐 3일간을 꼬박 들어앉아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거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염소젖도 짜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날마다 저녁 때가 되면 젖을 짰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발자국임에 틀림없다고 용기를 내어 별장에 염소젖을 짜러 갔습니다. 염소는 가엾게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고 젖이 나지 않는 놈도 있었습니다. 나는 왕복하는 동안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걸었습니다. 2, 3일이 지나도 아무 일 없었으므로 나는 부쩍 기운을 내게 되었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아닌 것을 혼자 무섭게 상상하고 있었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그쪽에 가서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과 꼭 같은가를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다시 가서 발을 대보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발자국 편이 훨씬 컸습니다. 사실 그쪽으로는 내가 지날 까닭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또다시 온갖 생각에 쫓겨 기분이 이상해지고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이 섬에 상륙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 습격받을는지 알 수 없는 위험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전을 지켜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울타리를 전부 부수어버리고 염소를 숲속으로 놓아주고 두 군데의 밭도 파 뒤집어 망가뜨리면 발견당하지 않을 게 아닌가. 또 집이 발견되면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다닐 것이니까 별장도 부숴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꼬박 그런 것을 생각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위험을 겁낸다는 것은 위험보다도 무섭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하고 있던 하느님은 아무 소용에도 닿지 않는다고까지 생각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던들 훨씬 더 용감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똑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침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몹시 피로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푹 자고 나서 눈을 떴을 때는 전날보다 조금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분명하게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한 끝에 다음과 같이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섬에 흘려들어온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좋아서 여기를 찾은 것은 아닐 테니까 오래 있으려 들지 않고 밀물을 타고 돌아가 버릴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나는 야만인이 왔을 때 안전한 곳에 숨어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제 와서 보면 바위산 굴에 출입구를 만든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한 끝에 또 한 겹 울타리를 두르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가 닿아 있었으므로 그 중간중간에 말뚝을 박기만 하면 또 한 겹의 훌륭한 울타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꺼내온 총이 7자루 있었으므로 나무 틀을 붙여 구멍에 끼워가지고 전부를 2분 안에 쏠 수 있도록 연구해 만들었습니다. 몇 달이나 고생해서 겨우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나무들은 완전히 우거졌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난다면 내 집 앞은 큰 숲이 되어 꽉 자란 나무 사이를 아무도 지나갈 수가 없을 것이고 또 그 숲 속에 사람 사는 집이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숲속으로 길을 만들지 않았으므로 사다리 2개를 사용하여 집 안으로 드나들었습니다. 하나는 바위산의 낮은 선반처럼 된 데에 걸치고 또 하나는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세울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이 사다리 2개를 치워버린다면 아무도 위에서 내려올 수 없고 또 내려왔다 하더라도 아직도 담 밖에 있는 셈이었습니다. 나는 다만 무서움에 온갖 지혜를 다 짜서 이런 일을 했던 것인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헛수고는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도 다른 일을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염소 일도 걱정이었습니다. 만약 이 염소들이 없어진다면 또다시 처음부터 잡아와 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곰곰 생각한 끝에 염소를 지키는 데는 2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는 땅에다 굴을 파고 밤마다 그리로 몰아놓는 것이고 또 하나는 되도록 사람 눈에 띄지 않을 만한 곳,
두세 군데를 골라 울타리를 치고 1년에 5-6마리씩 길러 혹시 다른 염소를 도둑맞는다 하더라도 곧 또 불어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중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을 만한 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전에 내가 섬 동쪽으로 해서 돌아오는 길에 방향을 못 잡아 고생했던 곳 근방에서 숲에 둘러싸이고 습기 많은 낮은 땅을 발견했습니다. 넓이는 3에이커쯤이고 흡사 자연으로 된 목장같이 숲에 가려 있었습니다. 나는 이 일에 착수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울타리를 치고 순염소 2마리와 어린 암염소 14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염소들은 처음 잡아왔을 때보다 훨씬 온순해져서 달아날 것 같지는 않았으나 먼저 목장과 같이 튼튼하게 고쳤습니다. 울타리를 만들고 목장을 새로 만드는 등 온갖 힘든 일을 한 것은 모두 단 하나, 사람 발자국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만나지 않았지만은 그 2년간은 언제나 야만인에게 붙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확실히 여태까지처럼 편안한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도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서움과 불안에서 피하고 싶어서였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때까지 가보지 않았던 서쪽 끄트머리로 가서 바다를 바라보았더니 저 멀리 배가 한 척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망원경은 난파선에서 가져온 게 있었지만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눈알이 아프도록 바라보았으나 분명하게 배인지 아닌지 가려낼 수 없었습니다.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는 벌써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어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집을 나올 때 반드시 망원경을 가지고 나오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사람의 발자국은 그리 신기한 것은 못 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대륙에서 온 통나무 배가 바람에 떼밀린다면 이 섬에 배를 대고 바람과 물결이 조용해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 통나무 배로 전쟁을 할 때도 종종 있을 것이며 이긴 편은 포로를 이 근방으로 데려와서 무서운 야만인 습관대로 죽여서 잡아먹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또 나중에 하기로 하지만은 아무튼 내가 야만인이 안 오는 쪽 해안으로 표류에 들어간 것은 확실히 하느님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덕을 내려와 해안으로 나왔을 때 나는 눈앞의 광경에 놀라 자빠졌습니다. 거기에는 온통 사람의 두개골과 손, 발뼈가 널려 있는가 하면 모닥불 피운 자리가 있고 주위의 땅은 제멋대로 패어 있었습니다. 야만인들은 거기에서 그들과 같은 인간의 고기를 먹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처음에는 나 자신도 이런 무서운 변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말로는 들은 적이 있었으나 실제로 내 눈으로는 처음 본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나는 속이 메스껍고 기절할 것 같아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해안을 벗어나자 나는 한참 동안 얼이 빠진 것 같이 서 있었습니다.